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절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와중에 더 힘들었던 건 그 교통사고가 제가 기숙사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주는 애는 바쁘다고 못 오신다고 한 걸 제가 계속 땡깡 부려서 어떻게든 오라고 떼를 쓰는 바람에 아버지가 야근을 하고 밤을 새우신 피곤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시다가 졸음운전으로 어머니와 함께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의 모든 게 망가졌었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서는 사립학교를 다닐 엄청난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고 그 뒤로 학교를 도망치다시피 그만두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던 부모님 재산은 얼굴도 잘 모르고 살던 고모란 년이 갑자기 나타나 보호자를 자청하고는 재산만 수령한 뒤 저를 버리고 그대로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렇게 빈털터리가 된 저는 친가와 외가 그 어느 쪽에서도 저를 거두려고 하지 않았었죠. 그때부터 제 인생은 부모가 계실 때는 나름 명문사립학교에 진학할 정도의 공부 잘하는 아이에서 한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국가 보조금으로 겨우 연명하며 아르바이트도 가릴 것 없이 다 해봤습니다. 물론 그때는 나쁜 유혹들도 정말 많았었네요. 돈을 쉽게 벌게 해준다며 미성년자인 저에게 술집에 나가자는 등 아저씨를 만나라는 등의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그것만큼은 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한때는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인생을 살 거라는 제 인생이 한순간에 몰락해버리고 나자 그때부터는 오기와 도끼로 돈을 벌며 살았네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나서는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2개, 3개씩 하며 버텼는데 미성년자라고 해서 악덕 사장이 돈도 제대로 안 주던 놈도 있어서 제가 노동청에 직접 신고도 해보기도 하였고 추근덕거리던 사장도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도 받아보고 고아의 돈도 없던 어린 여자아이에게 이 세상이란 건 더 이상 꿈 많던 소녀 시절처럼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고 이대로 열심히 일해봐야 제 인생이 나아질 수 있을까 싶었지만 말 그대로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었죠. 그 무렵에 저희 남편을 만났습니다. 반듯한 집안에서 사랑도 많이 받고 자라났던 남편은 과묵하고 말도 잘 없었지만 생기기도 나름 호감형으로 잘생겼고 일도 잘하고 책임감도 넘쳐서 저희 가게에서는 꽤나 인기가 많은 남자였습니다. 여자 직원들 사이에서도 여기저기 이야기도 많이 나오던 그 남자가 어느 날 저를 잡더니 묻더군요. 왜 회식도 안 오고 매번 혼자서 지내냐고요. 그때 제가 무슨 상관이냐고 냉정하게 쳐냈었지만 남편은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따금씩 저에게 계속 말을 걸어주었고 남편은 제가 일을 마치고 또 다른 가게에서 일을 하는 걸 알게 되자 남편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고 마치는 시간이 되면 저를 기다리기도 하면서 저희 둘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동안 연애 한 번 안 했다고 해도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남편이 저러는 이유를 잘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에게 딱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저는 고아라고요. 그것도 내가 부모 잡아먹은 고아라고 했더니 남편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더군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는 말에 그날 남편 품에 안겨서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제가 일하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며 더 많은 시간을 저에게 쏟기 시작했고 그렇게 남편과 사귀게 된 후로는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언제까지 이렇게 알바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냐고요. 저는 그래서 말하길 잘 알지만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알바라도 이렇게 몇 개 하지 않으면 돈도 못 번다고 말하자 남편은 그것도 한때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알바를 2개, 3개 뛰고도 한평생 몸이 버틴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만큼 돈 역시 크게 벌리지 않는 데다가 수면도 부족하지 않냐고 지금도 몸이 아파도 병원 한 번 제대로 못 갈 정도니까 차라리 학창시절 때 공부하던 머리로 공무원 시험이라도 한 번 준비해보라며 알바는 이제 한계로 줄여서 생활비 정도만 챙기고 나머지 시간은 공무원 준비를 권유하더군요. 당시 남편은 군대를 다녀와 대학 졸업반이었고 취업 준비하느라 여러모로 바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동창이 20살 되자마자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7급 공무원 시험 붙었다며 다들 대기업 간 것보다도 더욱 부러워하고 축하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걔도 그렇게 했는데 저라고 못할 게 뭐 있냐는 말을 하더군요. 저도 그때까지는 진짜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던 거라 그저 몸 쓸 수 있을 때 먹고 살 만큼 벌어서 전세금이나 모아보자는 게 원래 제 목표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23살 나이에 남편의 권유로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자란 생활비는 남편이 메꿔주었어요. 집에 샴푸나 생필품이 떨어지면 저희 집에 왔다가 부족한 것들 이것저것 사다 놓고 집에서 반찬 많이 만든 거 들고 왔다며 가져다 주곤 했었죠. 그 일 덕분에 시어머니도 저의 존재를 알게 되어서 저희 집에 어느 날 찾아와 제가 사는 반지하방을 보더니 저에게 말씀하시길 나도 이런 말을 남한테 하는 아줌마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막상 내 아들이 고아에다가 정말 힘든 상황에 놓인 여자아이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어렵게 말 꺼낸다며 미안하지만 우리 아들과 헤어져 줄 수 없겠냐고 부탁을 하시더군요. 혹시 생활비가 필요한 거면 500만 원 정도 줄 테니까 제발 좀 간곡히 부탁한다며 새파랗게 어린 딸 같은 저에게 머리까지 숙이면서 부탁을 하시더군요. 저도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던 터라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울면서 저라도 제 아들이 그런다면 어머니처럼 그럴 것 같다며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를 돈 때문에 만나는 것도 아니었기에 돈은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고 그냥 헤어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못할 짓 하는 것 같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연거푸 머리 숙여 사과하시더니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남편은 이유도 없이 다짜고짜 갑자기 무슨 일이냐며 저를 닥달하였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지긋지긋하다고 무작정 헤어지자고만 말했었죠. 제가 너무 완강하게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남편도 어쩔 수가 없었는지 저와 헤어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정말 비참함과 동시에 첫사랑의 시련에 아픔에 미친 듯이 죽도록 울었네요. 저는 너무 비통하고 속상해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아직 마셔보지도 않았던 소주를 2병이나 마시고 술병이 나서 드러 누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저에게 남겨준 건 꼭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뿐이라는 말만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며칠 뒤 마음을 다시 잡고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죽어라 했습니다. 그러길 한 달이었을까요? 남편의 빈자리는 정말 크더군요. 같이 밥 먹어주던 사람, 내가 뭐 부족하면 말하기도 전에 모든 걸 해주던 그런 다정한 남자가 없으니 있을 땐 잘 몰랐던 부분들이 더 크게 다가올 무렵 어느 날 남편과 남편의 부모님 두 분 다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자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미안하게 되었다고 집사람이 너무 자기 아들만 생각하는 마음에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만 같다고 사과를 하시더군요. 나중에 남편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인데 제가 무작정 거절해서 남편과 헤어지게 되자 남편은 그 뒤로 밥도 잘 안 먹고 드러누웠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에 시어머니께서 사실대로 말하신 거였죠. 그걸 알게 된 시아버지께서는 아니 자기가 원해서 고아가 된 애도 아니고 저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려고 죽을 만큼 발버둥치는 애한테 어째서 그런 말을 하냐며 요새 발랑 까진 애들보단 훨씬 맘에 든다고는 저를 만나러 오셨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도 자기가 그땐 너무나도 미안했다며 그런 모진 말을 내뱉고 집에 돌아와 자기도 너무 마음이 불편했다고 또 저한테 허리까지 구부리며 사과를 하시길래 제가 울면서 저도 죄송하다고 제가 그냥 더도 말고 적어도 평범한 여자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제가 너무나도 모자라서 죄송하다고 말하는 저를 시아버지께서는 저의 손을 잡아주시며 그런 말 하지 말고 꼭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고 앞으로 둘 사이 문제는 둘의 문제니까 어른들이 준 상처로 인해서 헤어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다가와서는 화를 내며 아무리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쉽게 자기를 버릴 거면 왜 사귀었냐고 소리를 지르면서도 저를 포근하게 끌어안아 주더군요. 저 역시 미안하다고 울면서 그때부터는 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더욱 박차를 가해 공부를 할 수 있었네요. 남편의 든든한 뒷받침 덕이었는지 9급에 바로 합격하였고 뒤이어서 또 보게 된 7급까지 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대기업 공채에 당당히 합격하게 되었고 제가 합격하던 날 시부모님까지 저를 위해서 파티를 주시며 시아버지는 저에게 너무 축하한다고 나도 이렇게 자랑스럽고 대견하게 느껴지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부모님은 아마 더욱 흐뭇하실 거라고 그러니 이제 걱정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앞으로는 내가 친딸처럼 여기면서 살아가 말하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에 저는 또 한 번 펑펑 울었네요. 그때부턴 저는 결혼도 하기 전부터 이미 남편의 예비 신부처럼 지냈습니다. 그 뒤로 가족 행사나 여행을 같이 다녔고 주변에서도 다들 결혼하는 걸 기정사실화했었죠. 남편도 취업하고 2년 차가 될 무렵 저희가 사귄 지 5주년이 되던 해에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전에는 저보다 취업도 늦었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었다고 언제나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말하게 된다며 저를 감동시켰고 그렇게 저희가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리자 아버님께서는 이미 부부 아니었냐며 너스레를 떠셨습니다. 정말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지금도 제일 밑바닥에서 알바나 하면서 헤어나오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다시 부모님이 살아생전 때처럼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가정도 꾸려갔고 아이도 낳게 되었고 시부모님도 제 친부모님처럼 저에게 챙겨줬으니까요. 제가 출산할 때 시어머니께서는 울면서 얼마나 힘들었냐며 손을 잡아주실 땐 정말 저희 엄마가 생각나서 하나도 안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느낄 무렵 저희는 가족 여행을 떠났어요. 하지만 제 기구한 운명은 저를 행복하게 가만히 내버려두질 않더군요.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길에 반대편에서 오고 있던 졸음운전하던 트럭 운전수가 끝내 저희 차를 박아버렸고 저는 그때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세상 모든 것이 끝장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하반신 다리 아래쪽에 감각이 없던 채로 입원해 있었고 그런 저를 옆에서 지켜주던 건 오직 시아버지뿐이셨습니다. 남편과 아이 그리고 시어머니 그렇게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고 기적적으로 시아버지만이 큰 상처 없이 살아나시게 되었고 저는 두 다리를 잃어버렸던 거였죠. 말 그대로 저는 하반신마비가 되어 지체 장애가 온 것입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과 남편을 잃은 슬픔, 시어머니를 잃은 슬픔까지 모든 것이 다 제가 저주받은 여자라 이제는 부모도 모자라 남편 가족까지 파멸시킨 거였죠. 시아버지께서는 자책하는 저를 보며 제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앞으로 어쩔 거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도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제 두 다리로도 살아갈 수가 없으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족 하나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는 자기 집을 정리하고 일단 우리 둘이서 합쳐서 살자고 말하시더군요. 내가 얼마나 살아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보다는 자기가 낫지 않겠냐며 저를 잘 돌봐주시겠다고요. 저는 그래서 아버님에게 말했어요. 아버님은 제가 밉지도 않냐고 제가 저주받은 여자라 이렇게 된 거라고 말하여도 시아버지께서는 절대 아니라고 제발 그런 식으로 자책하지 말라며 세상에 운명이란 건 절대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거라며 단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뒤로 제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모든 일을 처리하셨습니다. 장례식부터 교통사고를 내버린 그 인간에게 돈과 보험금을 받아내서 제 치료비를 충당하셨었죠. 그때부터 시아버지 도움으로 약 2년간 휴직하며 재활훈련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업무에 복귀를 하여 행정 업무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진짜 친딸처럼 여기며 항상 물심양면으로 제 일거수일투족을 최선을 다해 도와주십니다. 제가 퇴근할 때면 항상 먼저 와서 저를 데리러 와주셨고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시고요. 휴일이면 제가 답답할까봐 자신이 먼저 답답하다며 산책하자고는 저를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항상 저에게 입에 달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신경 쓰지 말고 혹시나 좋은 남자가 생기면 바로 그 남자와 결혼하라며 내가 죽기 전에 꼭 좋은 남자랑 다시 결혼해서 분가하여 나가주는 게 나의 마지막 바람이자 나의 아들도 그걸 제일 바랄 거라며 매번 말씀하십니다. 저라면 저 같은 며느리가 용서가 될까 싶은데 너무나도 시아버지께 죄송스럽고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이제는 아버님이 아니라 그냥 아빠라고 부르라며 말씀을 하시는 시아버지. 저는 정말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